먼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컬러 얘기도 벌써 막 13회, 14회 되니까 이제 막 단골 손님도 생기고, 그쵸? 예, 옆에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이제 또 우리 앞에 딱 진열된 걸 보면 무슨 컬러 하겠구나 하는 거 아시죠? 예, 지난 시간에는 그린을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바이올렛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이올렛을 보라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바이올렛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누구는 이걸 퍼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차이 안 두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바이올렛. 우리가 지금 컬러 공부를 하면서 뭘 보고 있죠? 내가 누굴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왜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 하는 건지를 잊지 않고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삶에서 나답게 사는 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오늘 왜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냐면 이 보라색의 삶이 이게 약간 마음이 무거워요. 보라색 에너지가 상당히 사람들이 평소에 느낄 때 이렇게 흔하고 편한 컬러가 아니에요. 보라색 그러면 좀 형이상학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약간 이런 말이 되나요? 맛이 갔을 때 이렇게 쟤는 좀 보라색 이렇게 약간 맛이 갔어. 이럴 때도 보라색의 느낌이 있어요. 느낌을 한번 물어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건요, 우아하대요. 굉장히 고귀하대요. 상위 레벨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되게 제가 컬러를 보면서 놀라는 게요, 그 옐로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것처럼 옐로우 컬러를 어디에 많이 쓴다고요? 유치원차에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블루를 어디에 많이 썼다고요? 은행에도 많이 썼죠.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바이올렛은 어디서 보시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바이올렛은 삶에서 어디서 딱 이제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하는 얘기는 가지, 도라지꽃. 그 다음에 바이올렛은 우리 삶에서 어디서 보이나요? 약간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여러분, 원래 교황 아시죠? 교황. 교황이 예배를 드릴 때 입는 가운이요, 바이올렛이에요. 수녀님들이 어떤 컬러를 많이 쓸까요? 가만히 보세요. 바이올렛.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들은 또 무슨 컬러를 입으시죠? 그레이를 입으시네요. 바이올렛 컬러를 쓰기에 우리나라에 염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렛하고 가장 비슷한 컬러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레이예요. 회색. 그러면 전 세계가 약속한 것처럼 교황님도 바이올렛 옷을 입으시고 수녀님도 바이올렛을 입으시고 또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회색 옷을 입어요. 그쵸? 공통점인 게 뭐예요? 공통점인 게요, 나 개인보다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네, 나 이외에 타인을 위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이올렛이에요. 예,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이올렛 컬러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요, 나 없음이에요. 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타고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행위하거나 뭐 할 때요, 나보다요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 누구한테 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바이올렛들한테 물어보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힘든 사람만 있냐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게 누가 끌어당기는 걸까요? 그쵸?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명예로운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말 희한해요. 그런데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어둡고 무거워요?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요, 끊임없이 그쪽으로 관심이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이올렛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렛들이 상담 올 때 제가 한마디예요. 이 컬러는 나 없음이에요. 이러면요, 막 울어요. 본인은 느껴요. 너무 내가 없는 거예요. 늘 가족들을 위해서, 늘 친구들을 위해서. 나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당연한 줄 알죠. 당연한 줄 아니까 이 존재 가치를 안 알아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문득, 물론 내가 좋아서 했어요. 물론 내가 필요해서 했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원래 네가 하던 거 아니냐?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런 말을 들으면 이들이 그림자로 들어가요. 건강할 때는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나 없음이죠. 나를 생각하지 않고 돕는 행위를 하고 사람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알게 되면 어느 순간 나를 찾게 돼요. 나는 누가 돌봐줘? 나는 그럼 누가 챙겨줘? 나는 누가 알아봐줘? 왜 맨날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그쵸? 나는 여기서 어떻게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이렇게 굉장히 무가치하게 자기를 보는 거죠. 예, 그게 누구예요? 바이올렛의 그림자입니다. 되게 자신이 무가치한데 문제는 뭐예요? 그림자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바이올렛 안에 빨간색이 들어있네요. 그쵸?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도울 때는요. 블루가 많이 드러나요.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사람들인데 그림자에 들어가면 이제 이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쓰기 시작하냐면 내가 가진 빛은 뭐라고요? 늘 나누는 거예요. 컬러 테라피에서 바이올렛 유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헬핑하는 사람들이다. 돕는 자다. 또 내어주는 자다. 그리고 또 뭐죠? 변혁자. 이 사람들한테 진짜 관심 있는 건요. 뭔가 바꿔놓는 거예요. 뭔가 어둠이 있는 곳에 이들이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신앙인들이 하는 것도 뭐예요?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신을 만나서 어떻게 하고 싶죠? 이들의 삶의 빛으로 이동되고 언제나 관심 있는 게 변화예요. 타고났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는 언제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것을 역할을 할 때.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도왔는데 와,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선생님 때문에 진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와, 이런 말을 듣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바이올렛이 가장 행복할 때예요. 그쵸?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길 때 나는 지쳐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림자로 들어갑니다. 컬러 중에서요. 빨주, 노초, 파담, 본데요. 파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드는요. 어디 가나 존재감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와, 저에 왔구나. 목소리 크고 막 호탕하고 막 돈 쓰고 존재감이. 바이올렛은 가장 작은 파동이에요. 가장 작은 파동에서 본인 자체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돕기는 하되 드러나는 게 불편해요. 확 드러나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안 좋아해요.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성격이에요. 대놓고 차라리 인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든가. 근데 대놓고 인정받는 것도 쑥스러워해.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당연하게 여기면 또 화가 나. 굉장히 좀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쪽에 있을 저항 에너지는 뭘 해도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첫 번째 언어가 뭐예요? 자, 이것 좀 해볼까? 싫어. 그럼 이렇게 해볼까? 싫어. 그러니까 내가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이 가장 큰 게 뭐라고? 싫어. 아주 강력한 저항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게 우울이잖아요. 바이올렛의 우울은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떤 의미도 없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는 어렵죠. 바이올렛들이 자살 충동이 많아요. 요 안에 빨간색이 있어서 행동까지 하고 싶은. 블루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게을러서 죽을 수가 없어요. 끈을 사러 갈 기운이 없어요. 바이올렛은 참 깊게 들어가요. 그리고 갖고 태어나는 거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까 바이올렛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요. 조금 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를 약간 집중하고 있는 분들이죠. 뭐 교황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스님들의 특징이 뭐죠? 물질 세계 그리고 열심히 눈에 보이는 거 너머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바이올렛 컬러를 가진 사람은요. 영적 에너지가 많다고 그래요. 항상 이 사람들은요. 존재에 대해서 물어봐요. 내 존재가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내 존재는 사실 어떨 때 나는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영적,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림자로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깊은 공허와 깊은 허무가 돼요. 이 사람들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받아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싸고 그죠? 그렇지만 결국 끝나잖아요. 그 끝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거 다 끝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공허해요. 바이올렛이 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건데요. 제가 16살짜리 여자아이를 얼마 전에 상담했어요. 사춘기가 될 때 바이올렛, 우리 모든 컬러의 그림자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와, 근데 그 아이가 되게 모범생이고요. 당연히 어른스러운 아이예요. 착한 아이예요. 근데 바이올렛 컬러를 딱 보았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엄마가 힘들까봐 알아서
청소도 하고 집 정리도 하고 공부도 스스로 해요. 굉장히 어른스럽고 동생들을 잘 케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엔 아빠가 없으니까. 그쵸? 그것에 대해서 엄마한테 한 번 불평불만도 안 해요. 굉장히 어른스러운 아이예요. 진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무튼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자기 컬러를 갖고 태어나는데 너는 바이올렛이구나. 넌 되게 마지 같은 아이고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언니 같은 아이고 친구들이 늘 고민을 너한테 얘기할 거야. 그리고 네가 돕는 아이일 것 같아. 그때 맞대요. 그때 제가 그림자 얘기를 했어요.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 이 사람들은 있잖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되고 약간 감수성이 풍부해지면 있잖아. 삶이 뭘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뻥 뚫린 메달이 하나 있다. 이 아이들이 뻥 뚫린 메달을 갖고 태어났지. 그런 경험은 없니? 라고 물었더니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밖에서 놀라셨어요. 저는 사실은 건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혹시 이 아이가 그림자 속에서 혼자 투쟁하고 있는데 어른스럽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지 한번 물어본 것 뿐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15살 때부터 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거 나쁜 거잖아요. 근데 저 정말 내일 죽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마도 너무 미안하고 동생한테도 미안해요. 그리고 전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제가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죠? 제가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할까요? 제가 외로움이 많아서일까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데 뭐라고 평가해요? 자신의 공허감을? 나쁜 생각. 자기랑 막 싸워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외로움과 이 허전함을 공허하고 살고 싶은 욕구가 없는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이 느낌을 이 아이는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나쁜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려고 엄청 애를 썼겠죠. 물어봤어요. 이런 상태를 바꾸려고 무슨 노력을 해봤어? 그랬더니 더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내가 원하는 성적을 못 받아서 이렇게 허전한가? 그쵸? 그리고 어떤 때는 생각했을 때 아빠가 없어서인가?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받나?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우리 집에 정상적 가정이 아니어서인가? 수많은 이유를 생각했대요. 수많은 이유를 생각하는데 그게 답이 될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공허하고 허물을 문제라고 인식해요.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건 뭐죠?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걸 찾아내서 바꾸면 이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이올렛들이 지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어떤 걸 찾아도 어떤 게 원인이라고 찾아내도 이 공허는 못 채워요. 이 논리를 아셔야 돼. 이 가슴의 메달은요.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이올렛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혹시 오늘 들으신 분 중에 이게 굉장히 본인의 오래된 갈등 요소라면 왜 이렇게 때때로 죽을 만큼 이렇게 허무할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텅 빈 것 같을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이올렛이 태어날 때 제가 말했어요. 가슴에 뻥 뚫린 구멍 하나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채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구멍하고요.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허무가 한번 왔구나. 그렇구나. 그 친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얘는 공허는 있잖아. 정의가 뭔지 알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이걸 우린 공허라고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메달은 갖고 같이 사는 거야. 그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무 편안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선생님,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요. 너무나 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쵸? 네. 그래서 바이올렛은 좀 이렇게 그림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빛과 그림자 이렇게 좀 조금 묵직한 내용이죠? 네. 근데 잘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림자 얘기 조금 더 살피고 어떻게 대할 건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